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해 드리는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 제가 조언을 드리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말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제 생각이 계속 바뀌었어요. 제 생각 자체가. 그만큼 이 사연의 주인공의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웠고, 이 오늘의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8평의 도너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녀분이죠. 자녀분께서 부모님한테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제 조언을 반드시 이 사연자 분께서는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하고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일을 통해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이 영상을 시청하라고 이제 답변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란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또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진정성 있게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표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 중에 자녀분들이 모아서 해준 4천만 원에 대한 청약 상담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용기 내어 저도 메일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5인 가족이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어찌하다 보니 이사를 19번 다녔네요. 어릴 때 친구네 집에 새들어 살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친구의 말에 어린 나이에 캄캄한 저녁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었던 기억에 나름대로 큰 상처였는지 그게 한이 되어 동생들과 저는 우리 집이 꼭 갖고 싶었고 정말 저희가 출가하기 전에 부모님께 꼭 좋은 아파트를 해드리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는데 나이 먹고 사회생활에 치여 살다 보니 나이 3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아직 꿈만 꾸고 있을 뿐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하기는 그 누구나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큰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만 했을 뿐 이제 꿈을 갖고 있었지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9년 전에 폐암 수술로 회사를 그만두시고 오랫동안 쉬시다가 1년 전에 어머니랑 조그만한 도너츠 가게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20년 넘게 여러 식당 일 등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실 정도로 고생하시다가 10년 정도 육가공 냉동창고에서 꾸준히 일하셨는데 추운 곳에서 일하시다 보니 많은 직업병을 갖게 되셔서 좋은 기회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소자본으로 8평짜리 도너츠 가게를 시작하게 되어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비도 하시고 저축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산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장사를 시작하시고 작고 답답한 공간에서 종일 기름 냄새 맡으시면서 1,000원짜리 장사를 하시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두 분을 보면서 하루빨리 근처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고 햇볕도 잘 드는 아파트에서 사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2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도너츠 가게의 8평짜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햇볕도 잘 들고 또 공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는 집이 지금 현재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사연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일하시는 시간과 힘든 수고비에 비하여 많지는 않지만 월 고정 수입이 있고 저도 월 2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모은 1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 정도는 집장만에 보태드릴 예정이며 전세가 1억이 깔려 있고 부모님께서 모으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저와 부모님이 같이 갚아 나갈 생각이에요. 물론 5년 뒤에 부모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서 5년 뒤부터는 혼자 갚아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사연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깜짝 놀란 부분은 뭐냐면 1억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 1억 5천만 원을 월 260만 원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260만 원이지 그 전에는 더 적게 받았겠죠. 근데 1억 5천만 원을 이제 저축만 해서 모은 돈인지 아니면 다른 재테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1억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이 중에 1억 2천만 원을 부모님한테 주택 구입 마련 자금으로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은 이제 본인이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총 금액이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전세 1억하고 그리고 현재 본인이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의 돈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정도가 그래도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사실 부모님께서 특별히 모아놓은 돈도 없으시고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셔서 시세 차익을 남겨 다시 광주로 돌아올 생각을 하셔서 하남이나 고향 쪽에 전입신고하여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두 분의 노후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리해서라도 3기 신도시 쪽을 보고 있었으나 현재 가게가 2년 계약이 남은 상황인데 하남이나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출퇴근하면 부모님 체력이 너무 벅찰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면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금도 빠듯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광주 초월역에 한라 비발디가 분양 계획이 있다고 하여 여기 84 타입으로 분양을 넣을까 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점, 자금, 무주택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초월 한라 비발디에 청약하는 것이 어떨지 대표님께 조언하여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손도 꼭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새벽에 쓴 두서 없이 너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읽었을 때는 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시드머니도 어느 정도 있고 1억 5천이라고 하는 자금도 있고 전세 1억이라고 하는 돈도 있어서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광주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광주의 초월역에 있는 한라 비발디 이제 곧 분양이 있을 건데 이 아파트 물량에 청약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어려움이 없는 사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연자의 스펙을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연자의 스펙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점 65점, 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 3명, 경기도 광주 30년 이상 거주. 여기에서 제가 보면서 가점에 놀랐어요. 65점이라는 거죠, 가점이. 이 65점의 가점은 높은 가점이에요. 이 높은 가점인데 이 높은 가점을 가지고 어디에 청약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초월역에 있는 한라 비발디에 청약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초월역에 있는 한라 비발디의 당해로 청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하는 타입에 100% 당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점이 65점 가점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계속 생각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반드시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삶의 주거 여건을 쾌적하고 내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의식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만약에 뭐 2억, 3억, 10억의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거주 여건이 강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는 집 한 채가 있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할라 비발디에 청약을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 부모님이 지금 현재 뭐 빌라에 살면서 햇볕도 잘 안 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모님이 지금 현재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광주에서 30년을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가 그냥 삶의 터전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남이나 저 과천이나 이런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보다 현재 이 주택에, 이 지역에,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 좋고,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되니까 쾌적한 신규 아파트에 가서 살게 되면은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을 했던 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약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초월역의 할라 비발디 65점의 가점 통장을 넣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강하게. 아주 강하게. 물론 돈을 위해서 내가 뭐 65점의 청약 통장을 통해서 뭐 2, 3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약을 하게 되고 내가 준비를 했을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이제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멀리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당첨은 되겠지만 시간이 갈 거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뒤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래도 가점 65점이 머리에 계속 스쳐 있는 거예요. 과연 내 부모님이라면, 우리 어머니라면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 사연을 뽑아놓고 매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는 그래, 청약을 하라고, 실거주 기반이니까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다음 날이 돼서는 그래도 65점의 가점은 높은 가점이기 때문에 지금 할라 비발디 초월역에 쓰기에는 아깝다. 입지가 더 좋은 곳을 좀 기다렸다 청약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계속 교차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게 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월역의 할라 비발디를 청약을 하느냐, 아니면 65점 가점을 가지고 다른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다.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떠한 선택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하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일정 부분 부모님한테 좀 시간을 좀 드리고, 뭐 예를 들면 2, 3일 정도 부모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65점이라고 하는 가점이 좀 높은 가점이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지금 좀 사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다른 지역들을 좀 청약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그런 의견을 부모님을 따라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입지가 좋은 곳에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도 일정 부분 있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먼 미래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형편에 맞게 지금 또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내가 30년 이상 살았으니 광주에서 분양하는 이 아파트 물량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새 아파트를 청약해서 너희들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그래도 당장 빨리 하루 이틀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걸 원한다 하시면은 그 뜻을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의견은 제가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 이 사연자 분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65점의 가점이 높다고는 하지만 30년 동안 광주에서 사셨기 때문에 광주의 초월역에 있는 이 한라 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고 낮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내가 살지, 실거주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과도하게 비싼 그런 분양가가 책정이 안 된다면은 쾌적한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거고, 이 65점이라고 하는 가점을 가지고 입지가 좋은 곳을 사연자분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청약을 해서 수익을 남겨주시고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분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사연자분께서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세대원으로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분들도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65점의 가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65점의 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사연자분께서 결혼을 하게 되거나 뭐 동생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연자분하고 부모님께서 좀 잘 의견을 좀 나누어 보시고 난 다음에 현명한 결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나의 사연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저 역시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제 상황이라면 저도 어머니한테 여쭤볼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A안과 B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저의 생각은 A안과 B안 50대 50으로 나눠집니다. 어머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뜻을 따를 거니까 어머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 선택이라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어머니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려드렸습니다. 못 내려드린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의 부모님한테 이제 너무나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다. 지금 뭐 많은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대단한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1억 2천만 원씩이나 줄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위 진짜 1%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위 1%의 자녀분이에요. 이런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그 도너츠 가게를 하시는 그 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리고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집에서 이 가족분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하신 대로, 사연자분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되니까 사연자분께서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인생은 심플합니다. 심플한 거예요. Yes와 No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깊게 거기에서 파고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냥 just do it. 나이키의 그런 슬로건처럼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대답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이런 똑같은 비슷한 사연에 처한 분들께서,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사연도, 부모님의 조언도 한번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 고민에 대한 사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항상 끝까지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